올 초 과열 양상을 보이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가 2차 전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국내에서 단독으로 이 전구체를 대량 양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적도 급성장을 보였고 기업 가치까지 크게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4%, 영업이익은 무려 140%의 놀라운 성장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보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이 SMM이라는 일본 업체고요. 3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따르면 이렇게 올해 준공이 될 포항 공장 그리고 내년에 설비까지 완공이 된다라면 일본 업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좋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보수적인 증권사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다면 오늘은 오전에 삼성증권에서 관련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바로 3분기 영업이익 하향 조정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바로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71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으며 캐파 증설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나 판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적을 하향 조정한다라면서 목표가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홀드 의견은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나 궁금해할 2차 전지의 앞으로의 향방. 고수님들, 앞으로의 2차 전지에 대한 인사이트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조정 보일 때마다 사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해서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감내해 볼 만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또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면은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한 이벤트 예정돼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머티리얼즈의 IPO가 초일 기록하는데 지금 상장 과정 어디까지 온 겁니까? 손수호 교수님.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4월에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고 네. 사실 더 빨리 상장 승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뭐 대주주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네. 늦어졌죠. 지금 5개월 만에 이제 상장 적격 승인을 받았고요. 최대 관문이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한 거니까 사실상 상장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상장 규모라든지 일정을 짜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평가를 받는 일이 남은 거죠. 지금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제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1월 8일부터는 이틀 동안 또 일반 청약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 1,447만 6천 주,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36,200원에서 화면에 나오는군요. 4만 6천 원 사이고요. 공모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시장에서 5,240억 원, 최대 6,659억 원의 재원을 시장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난해 매출액이 이제 6,65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39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재무적 요건은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전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상장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지연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오너 리스크를 넘고 이제 본격적인 상장 절차, 공모 절차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과 투자자들의 평가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11월 중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말고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관련한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조금 달리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더 좋다면 일반 청약도 굉장히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죠. 이게 보니까 두산로보틱스보다 2배 더 등치가 크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이게 대업입니까? 어떻게 중업입니까? 소업입니까? 김대준 교수님. 올해 상장되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죠. 가장 큰 기업이다. 그렇죠. 오, 특대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네. 공모 참여 금액이 1경이었습니다. 1경. 거기에 저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주. 반면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번에 상장된 에코 프로 그 머티리얼도 대략 한 50조, 두산 로보틱스 한 30조 정도 규모로 이번에 공모가 되었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굉장히 규모 면에서는 작으나 올해 상장되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기업에 대해서 공모 참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평가를 할 때 예상만큼의 흥행몰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요?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 시장을 보게 되면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간 생산량이 한 5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전체 1년간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 전구체 시장에서의 그 규모는 한 230만 톤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전체 규모 대비해서 좀 적군요. 대부분의 그 물량은 중국에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초기 시장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시장의 상황과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논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행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공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그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기업은 건너뛰는 것은 어떨까? 그게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예, 뭐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네네. 관련 시장에 있어서의 비중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흥행몰이가 기대감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조금 그렇죠.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뭐 늘 붙는 얘기입니다. 이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이나 시장의 그 파이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전히 뭐 주가는 과열이 된 게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선보이게 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 내에 이미 뭐 그 밸류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리 하창원 고수는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개별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는 성장은 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미 평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가 어쨌든 지주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더블 카운트가 밸류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의 추이는 조금 더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일단 뭐 전고체라든지 뭐 이쪽이 어쨌든 간에 그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의 조금 매력도가 좀 뛰어난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의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해주느냐 그리고 이 성장성이 단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오느냐 결국에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의 평가에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중기나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일단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살펴보시면 맨 앞단과 끝단, 그러니까 광산 쪽과 재련, 그다음에 맨 끝단에 셀 제조를 빼면 나머지는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구체를 지금 아까 뭐 김대중 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중국에서 이제 대량 수입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체하는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은 SK온과 연계해서 지금 뭐 이 전구체 공장의 추가적인 증설 이런 것도 계속 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일단 뭐 고려아연과 일단 LG
LG화학 조합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금 셀 빼고 다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경쟁에서도 과연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돈이 몰리니까 당연히 단기 흥행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셀하고 앞단을 빼고 뭐든 다 하는 에코프로 그룹의 경쟁력이 앞으로 돈을 쓸 일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을 잘 벌지 못했을 때 그 캐펙스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죠. 왜냐하면 내년까지 하이어포 롱고라면서요. 물론 그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그때 가봐야 또 알 수 있겠지만 캐펙스 비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가면 더 늘어나고 유럽 가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그런 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자금이 여유가 있는 포스코 그룹과 LG 그룹과의 경쟁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를 장기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돼서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네 분께 100만 원씩 똑같이 이제 나눠준다고 칩시다. 이게 현실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이렇게 100만 원씩 드리진 않을 현실 건데. 아닌데 한 1,000만 원으로 하시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00만 원밖에 안 해요. 한 1억씩 드릴게요. 예, 한 1억씩 드린다고 치면은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 한다 안 한다. 일단 김대중 고수님은 안 하신다고 하실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들어가서 일단 그 균등 배분 물량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를 받을 정도의 어떤 욕심이라면 네. 들어가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 종목에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조금은 주저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하창원 고수님은요? 네, 저도 안 한다로 하겠습니다. 안 한다. 네. 우리 손석호 고수님은요? 저는 합니다. 예, 일단은 남의 그냥 돈이니까. 주는 이제 안 할 이유가 없고 뭐 저는 이제 좀 뭐 배터리 업계 쪽 분들 얘기도 네. 좀 들어보면 물론 지금 이 전고체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고 기술 그 장벽이 높지 않은 부분이라서 뭐 그쵸. 고려아연이라든지 타 업체들이 들어올 여지들이 계속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 안에의 수직 계열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자체 보급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으로 포항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어쨌든 캐파를 밀리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 내에 이제 그 조달할 수 있는 그 물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가 되게 중요한 영역인 건데, 그러니까 긴 싸움의 시작인데 그런 차원에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의 수직 계열화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네. 보호 예수까지 묶어가지고 네 1억 다 주식을 사겠습니다. 아, 남의 그런 돈이니까 너무 측면에서. 그렇게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하시는 거 그러나 아니에요? 이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의 어쨌든 이번 상장을 통한 수직 계열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이야 2차 전지주들이 좀 이렇게 내리막을 걸으니까 좀 상장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사람 일을 모르는 겁니다. 10월 지나고 나서 갑자기 11월에 2차 전지 그룹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는 상장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내에서 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분의 관련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는 최대 규모의 패럴림픽이다. 그리고 손석호 고수는 에코프로의 수직 계열화 효과가 기대가 된다. 김종효 고수는 2차 정지 조정 시의 매수 또 종목을 압축해보자. 하창원 고수는 부정적인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장탑5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